자, 375페이지로 옵니다. 전세권의 효력. 용익 물건입니다. 따라서 1번 체크할 필요 없다고 그죠. 그 목적 부동산을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2번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은 못 미칠 것이고 전세권자 또 넣을게요. 그 목적 부동산의 유지 수선은 누구의 의무라고요? 전세권자의 의무죠. 그럼 유지 수선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필요비가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라고요? 전세권자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에 관한 수선을 하야 한다. 그래서 여하튼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요? 전세권자입니다. 설정자로 속입니다. 설정자 아니요.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 부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필요비 상한 청구 인정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다 적을게요. 전세권의 경우는 최장기가 몇 년이요? 10년. 근데 지상권은 최단기가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근데 지상권은 규정이 없어요. 최장기가 10년인 전세도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단기가 30년인 지상권은 당연히 그 목적물에 대한 필요비는 누구 부담이요? 지상권자 부담이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옆에다 적을게요. 지상권자 필요비 상한 청구 인정 안 된다 그죠? 예, 유익비 다 됩니다. 자, 우리가 채권에서 임대차에서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다음 전세권의 범위 304조 밑줄 그을게요. 조정물의 그 취지가 반영된 조문이요. 내가 건물을 전세를 살고 있다 그죠? 근데 건물에서 전세 살려면 당연히 토지 이용권도 구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랑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전세권의 효력은 뭐예요?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당연히 미친다 그죠? 예, 주종물에 관한 취지가 맞죠? 그래서 이양 전하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 또는 전세권을 소멸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305조 보지 마시고 물어볼게요. 법정 지상권은 누구를 위한 제도라 했죠? 건물 소유자를 위한 제도. 그럼 법정 지상권을 누가 취득합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예요? 건물만 을에게 전세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을이 갑 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문제 없다 그죠? 예. 설정자가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사용을 위해서 토지도 같이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갑이 토지만 병에게 매도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요? 병 겁니다. 근데 건물은 여전히 누구 거요? 갑이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법정 지상권을 을이 취득합니까? 갑이 취득해요? 예, 갑이 취득한다는 거예요. 왜요?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을 합니다. 전세권자는 뭐예요? 설정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이용을 하면 되죠. 그죠? 따라서 이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아닙니다. 네. 해볼게요. 1랑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선계에는 전세권 설정자, 거기다 또 볼게요. 전세권, 자, 하면 틀려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로 본다. 유사이다. 그죠? 지령, 협의간데 일방에 청구해서 법원이 2양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양도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전세권의 처분 306조 밑줄 그을게요. 물건은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뭐예요? 설정행위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뭐예요? 전세권이다 그죠? 예,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체크할게요.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죠. 즉 유일하게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이 전세권입니다. 307조는 빨리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308조로 갑니다. 그래서 원칙 전전세, 양도, 자유주거죠. 그런데 책임은 가중시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치 아니했다면 면할 수 있는 미주국이요. 불가항력, 불가항력적 손해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밑에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갑 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를 얻어서 거주하고 있다.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세권을 대항할 수 있죠. 그때 갑이 뭐요? 병의 건물을 팝니다. 이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 그죠? 자, 일단 밑에 판례 보지 마시고 우리 상식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래서 병이 주인이 되었어요. 납니다. 그 전세가 끝났습니다. 그럼 전세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받습니까? 옛날 주인에게 받아요? 새로운 집주인입니까?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이죠. 우리 압니다. 근데 걸로 되니까 자꾸 틀린다고요. 왜요? 이자는 이사 가서 나는 어디에 산지도 몰라요. 그죠? 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뭐요? 이자는 완전히 탈락하고 기존에 갑의 의무로 뭐요? 이자가 다 성계해서 전세권자고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종전하고 똑같은 전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죠. 이자의 권리물을 다 승계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누구에게만? 이자에게만. 이자는 완전히 뭐예요? 벗어난다고 하죠. 예, 벗어납니다. 자, 볼게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계속 동일력으로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의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역에 따른 권리 의무를 그대로 뭐요? 승계한다고요. 직접 당사자 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에서 전세권 설정자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미주고 올게요. 옛날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체크하시면 되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그래서 제목, 전세금 정감 청구. 제목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죠? 각종 대금 정감 청구 형성권. 자, 5번 갑니다. 전세권의 소멸. 311조. 각종의 소멸 청구권 형성권이다 그죠? 예. 제가 첫째 주에 항상 이 예를 들었다 그죠? 내가 내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전세로 빌려줬다고 하죠. 그래서 며칠 후에 구경 가니까 여자 장사하고 있죠. 그래서 화딱 지나서 뭐요? 방빼그죠. 일방적으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하죠.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314조로 갑니다. 이란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에서 멸실한 때는 뭐요? 미주국이요. 그 멸실된 부분에 전세권이 소멸한다 그죠? 따라서 전부가 멸실됐으면 전세권 전체가 소멸한다. 일부면 뭐요? 멸실됐다면 그 부분의 전세권만 소멸합니다. 이항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설정자에서 전부의 소멸을 통과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16조 체크할게요. 그 전세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전세가 끝났다면 전세권자는 어떤 의무요? 그 목적 부동산을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그 목적물만 반환합니까? 아니죠, 그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해야 되죠. 이에 대해서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뭐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자 이와 같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확히 기억할게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되며 저기 매수 청구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 나중에 제가 금방 설명 어떤 엉뚱한 거 설명해 보죠.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되며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자가 그 부속물에 매수를 청구하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즉 설정자도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즉 예를 들게 되면은 내가 타인의 아파트를 빌려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상하니까 방범창이 없다고 하죠. 그 방범창을 자비로 설치했다. 그때 전세가 끝나면 원래대로 대를 줘야 되겠죠. 근데 방범창을 철거하게 되면 불이익이죠. 그죠? 그때 주인이 내가 사겠다. 그죠? 즉, 제한 없이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항, 옆에지. 2항요. 2항 옆에다가 임차인도 동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임차인도 동일. 똑같은 취지의 제도는 유사 제도에 똑같이 규율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전세권자가 설정자에서 부속물을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 요건이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여기보다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취지가 똑같은 거예요. 요건이 똑같아요. 자,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미주거기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즉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인데는 전세권자도 설정자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부속 물건이 미주거기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도 같다.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그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설정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전세권자는 그 부속물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것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예. 나머지는 우리가 압니다. 매수 청구는 형성권. 그럼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자, 판례 2번 체크할게요. 1번 판례는 2번과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2번. 전세권이 만료하면은 전세권의 용익 물건적 건너면 말소 넘기 필요 없이 자동 소멸한다. 그죠? 이미 봤죠? 자, 그럼 볼게요.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전세권은 지상권과 더불어 저당권의 객체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을의 전세권에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전세권은 당연히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이죠. 이미 전세권이 소멸해버렸어요. 그럼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자, 볼게요. 그래서 이 경우 첫째 줄 마지막부터 체크할게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고 체크해요. 전세권은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납니다. 어떻게 해요? 즉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즉 전세권이 있다면 그 전세권 자체를 경매로 넘기면 되겠죠. 근데 전세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채권자죠. 그죠? 네,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갑에 대해서 가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빼앗으면 되겠죠. 압류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경우에 민사집행법 등에 의해서 전세권의 목적물에 가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등을 추진명령 등으로 압류하면 돼요. 예.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며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전세권 자체가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체크를 하시고 이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일단 판례 보지 마시고 내가 집주인이요.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전세권에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나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내가 집주인일 때 잘못 돌려주면 이중으로 변제해야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저당권자에게 돌려줍니까? 전세권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집주인이에요. 전세가 끝났어요. 누구에게 전세금을 내어줍니까? 당연히 이자죠. 이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압류가 된 바 없느냐 뭐야? 이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나는 누구하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이자에게. 반환은 뭐야? 누구에게? 이자에게입니다. 압류된 바 없느냐 뭐야? 이자에게 반환해요. 근데 이자에게 반환했다고 그죠? 찾아옵니다. 전세금 달라고 그죠? 이자에게 지급했는데 그거는 내 사정이 아니고 그죠? 네 사정이고 잘못 주니까 뭐야? 네가 되돌려 받으라고 그죠? 나에게 돌려.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자입니다. 이자. 자 볼게요. 전세건에 있어서 설정자가 부담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그죠? 없는 한. 자 셋째 줄. 전세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먼저 볼게요. 전세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전세건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체크할게요. 전세건 설정자는 압류 등이 없는 한 뭐예요? 누구에게? 마지막 줄. 전세건자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에게 반환하면 뭐예요?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4번. 우리 시험에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 일부에만 전세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건물 일부에만 전세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제목 밑줄 것이고, 그게 문제다, 그죠? 그때, 전세건자는 밑줄 것이고, 전세건자는 어디다가 체크하시면, 둘째 줄, 건물 전부에 대하여 밑줄 것이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 단어 찾으셨죠? 그 다음 둘째 줄 마지막에,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체크하시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데는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으나 전세 목적물이 아닌 체크할게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나 마지막 줄 체크할게요. 경매 청구는 없다. 경매 청구권은 없다. 자, 설명드릴게요. 내가 타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한 개층만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다. 근데 주인이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죠? 그럼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 목적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죠, 그죠? 그 우선 변제권은 내가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는 그 층에 대한 경매 대가만이 아니라 3층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대가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 목적물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권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 신청권은 전세 목적이 된 부분에 한해서만. 다만 전세금의 우선 변제 범위는 그 부동산 전부입니다. 그 전부. 그 부분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기출지문. 전세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건의 요소가 아니다죠. 그죠? 예. 합의권에서 등기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죠? 예.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 2번.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하면 적을게요.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 청구니까 형성권이요? 형성권이죠. 그럼 매매가 이미 성립해버렸죠. 따라서 이 경우 전세권자는 그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미 매매가 성립해버렸어요. 그 다음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수성, 관리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죠. 필요비 상환 청구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존속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했어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행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맞죠? 정답 4번. 거기다 체크할게요.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 등을 금할 수 있죠. 그죠? 유일하게 설정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형 2번으로 옵니다. 매일 문제 2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린관계 미주거기요. 상린관계는 우리가 소유권 파트 제가 설명드렸죠. 이웃하는 토지들 간의 이용 조절 관계. 그때는 뭐예요? 이웃하는 토지들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만 필요합니까?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도 뭐예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 지상권 뭐예요? 임차권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바로 정답 1번, 2번. 전세권은 물건이고 전세권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전세권이 간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이 간 물권 청구, 점유 보호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당연히 담보물건이죠. 그래서 전세금을 반환치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조문 그대로죠. 눈으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용익 물건에 관한 출제 필요한 논점들을 살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담보 물건으로 갑니다. 담보 물건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뭐예요? 저당권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치권을 위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례적으로 뭐예요? 작년에는 저당권에서만 두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일단 저당권을 가지고 공통적인 성질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갑에 대해서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이를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죠. 왜요? 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죠. 이를 피담보 채권, 저당권 등 담보 물건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 그러면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만 담보 물건도 성립할 수가 있고, 성립한 담보 물건이 뭐예요? 변제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 등 담보 물건도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걸 뭐예요? 부종성이라 한다 그죠. 부종성까지 설명드렸고, 그다음 수반성령. 그래서 을이 뭐예요? 갑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주된 권리가 이전되니까 뭐예요? 원칙 주된 권리를 담보를 목적한 저당권 등 담보 물건도 같이 따라서 이전해야겠죠. 이를 뭐예요? 수반성이라 합니다. 수반성. 그다음에 물상대의성 미주거기요. 물상대의성.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에서 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상대의. 우리 시험 이미 여러 차례 답이 됐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그래서 을은 뭐예요?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목적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해서 뭐예요?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토지가 부동산이, 목적 부동산이 멸시됐어요. 수용당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여하튼 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이 가지는 소유권이 목적입니까? 그 가치가 목적이요? 그 가치가 목적이죠. 그때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권을 실행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뭐예요? 대가물이 있다 그죠? 대가물. 따라서 보험금.
보상금 등이 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대가물에 대해서 담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물상대위라 하고, 이와 같은 물상대위성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건에만, 따라서 뭐예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특성이고 유치권은 없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물상대위성 기억, 멸실해송, 수용, 공용징수라는 단어는 요 사이에 수용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수용 적으시면 되죠. 수용.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수용이다 그죠. 수용으로 인하여 그에 가름하는 가치 변형물이 있었을 때 그래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라 합니다. 자, 체크할게요. 이 같은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적 효력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체크를 하시고. 자, 물상대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 목적물 자체는 이제 없어졌다 그죠.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 보상금, 보상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런 대상들에서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고, 자 보세요. 저당권은 물거이죠.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그죠. 벽에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등기하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이자에게 임차권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 부동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럼 저당권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없죠 그죠. 물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그 객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물상대위 인정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만 그 목적물 등이 뭐예요? 없어서 더 이상 그 목적물에 쫓아갈 수 없다 그죠. 이를 추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목적물 자체에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즉 추급할 수 없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만 가치 변형물에 여전히 뭐예요? 그 목적물에 담보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경우, 즉 저당권 물거이기 때문에 소유자 바뀌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 둘째 줄, 담보 목적물이 매각대금 차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체크할게요. 왜요? 여전히 소유자 등이 변경이 돼도 저당권은 물거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여전히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요. 그래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야? 5천만 원을 변제했어요. 그래서 을을 찾아가서 뭐야? 내가 5천만 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저당권은 뭐야? 5천만 원까지는 감소시켜달라. 해줘야? 안 해주죠. 그죠? 이와 같이. 담보물건은 거기서 담보된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서 담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를 불가분성, 모든 담보물건에 인정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판례. 이거 출제된 법 없어요. 일단 키 단어를 체크할게요. 밑에서 셋째 줄 마지막에 저당, 자, 이거는 출제됐어요. 자, 물상대위에 관한 조문이니까 저당권자 스스로 밑줄 것이고 압류치 않았더라도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부분은 일단 그거 체크를 해두시고, 자, 담보물건의 효력으로 갑니다. 즉 다른 뭐요? 일반 채권자보다 그 목적물을 경매에서 뭐요? 그 경매 대가로부터 내가 먼저 내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를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 하고, 둘째 줄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유치적 효력. 자, 유치적 효력이 어떠한 효력을 말하느냐? 자, 볼게요. 내가 전당포업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뭐요?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죠. 그럼 나는 뭐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기까지는 절대로 그 담보물인 시계를 내어준다, 내어주지 않다? 내어주지 않죠. 그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뭐요? 그 담보 목적물을 인도를 거절하고 뭐요?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이와 같은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 하고, 자, 체크. 유치적 효력은 뭐요? 유치권과 질권에만 인정이 된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유치권 뭐예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어요. 질권은 뭐예요? 유치적 효력도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저당권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밖에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쌍가루 3번요. 세 가지 담보 물건의 비교입니다. 첫 번째, 유치권은 법정 체크할게요. 그래서 유치권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요건이 구비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물이 뭐야? 부동산이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죠. 법정이기 때문에. 근데 질권과 저당권은 뭐야? 법정도 있지만 당사자 간에 뭐야? 법률 행위에 의한, 즉 약정에서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약정. 자, 그 다음 목적물 체크할게요. 유치권의 목적물은 뭐야? 타인 소유, 물건, 유가증권. 우리는 유가증권 신경 쓰지 말고 물건이니까 뭐야? 동산, 부동산 모두입니다. 근데 질권은 뭐야? 물건에는 동산만이에요. 다만 채권 등 재산권도 객체인데 일단 물건 위주로 보죠. 물건, 즉 동산의 하나입니다. 근데 저당권은 뭐야? 저당권의 존재와 그로 인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뭐야?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대표적인 게 등기죠. 등기는 부동산이고요. 원칙 부동산. 다만 동사는 안 됩니다. 원칙으로. 다만 동사이라도 등기 등록되는 자동차 선박 등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본질적으로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질권은 뭐야?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고 저당권은 뭐야? 우선 변제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매권 체크하시고 세 가지 모두 다 담보권이죠. 담보물권. 그러니까 뭐야? 담보권자는 피담보 채권 변제서건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상대의 우선 변제를 뭐야? 가로로 묶으세요. 물상대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 물건에만 그죠. 따라서 물상대의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질권과 저당권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에요. 다음 중 유치거래는 인정되지 아니한 성질을 하면 뭐야? 그냥 물상대의성 아니면 뭐야? 우선 변제적 효력을 빨리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유치거래로 갑니다. 유치거 320조를 볼게요. 이랑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한 자 체크할게요. 즉 유치권자가 뭐예요?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체크할게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예요? 그 물건 등으로부터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 물건 또는 유가적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항은 틀리면 안 되죠. 다만 유치권자의 뭐요? 점유는 적법해야 돼요. 즉 타인의 물건은 뭐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죠. 예.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불가분성은 이미 설명드렸고, 그 다음 322조는 조문 정도만 기억하세요. 질권도 똑같은 규율입니다. 예. 자, 내가 시계 수리업자예요. 그래서 타인의 시계를 맡아서 수리했습니다. 수리비가 뭐야?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평의 원칙상 나는 시계 수리비를 받기까지는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이 생겼죠. 근데 시계가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수리비 5만 원 때문에 지금 시계를 못 찾아, 그죠? 그래서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로 넘깁니다. 그럼 보니까 뭐예요? 경매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이와 같이. 이랑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됩니다. 자, 323조 체크할게요. 질권도 똑같은 규율 둡니다. 이랑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가실이 생겼다 그죠? 그 가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실이 뭐야?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하여야 한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럼 가실이 뭐야? 금전이라면 직접 바로 변제에 충당하면 돼요. 자, 그 다음 324조로 갑니다. 조문 자체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지문화됐기 때문에. 그럼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납 없이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보존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보존 행위 그러하지 않다. 체크는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 그죠? 보존 행위는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와 같이 뭐요? 성간주의 의무 등에 위반을 했더라도 뭐요? 했더라도 사망 옆에다가 효과 써볼게요. 효과. 이와 같은 보관 의무 등에 뭐요? 위반했다 해서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이유로 뭐요? 유치권자가 전하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보관 의무 등에 위반이 있더라도 뭐요?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뭐요?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하죠. 예, 그 관계 조문을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325조는 체크할 필요 없죠. 우리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똑같은 규율을 줍니다. 즉, 유치권자가 다시 뭐요?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하죠.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26조 체크할게요. 단골입니다. 왜 지금 유치권을 행사합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행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질권에도 동일한 규정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이 그래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뭐예요? 당연히 유치권은 자동으로 소멸해요. 그 다음 327조. 그래서 시계 수리비 5만 원 때문에 100만 원짜리를 사용을 못한다고 그죠. 그러면 수리업자는 5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328조 체크할게요.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따라서 그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에요. 자, 총술로 갑니다. 유치권의 대상은 뭐예요? 타인의 물건이죠. 유가증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물건이니까 뭐예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죠. 그래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도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성립에 등기 필요 없다 그죠. 예, 그 부분을 쭉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줄 법정 담보 물건이고 그 객체가 뭐예요? 부동산일지라도 등기 필요 없죠.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죠.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성질. 담보 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다 인정됩니다. 다만 경매권은 있지만 마지막 줄 다시 확인할게요.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상 대의성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요건으로 갑니다. 대상. 유치권의 목적물은 뭐예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죠. 그죠? 사후에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치권은 소멸이죠. 왜요? 혼동으로, 그죠?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 이때 뭐예요? 그 목적물이 타인 소유이면 족하고, 민주 볼게요. 채무자의 소유에 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 소유이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판례요. 밑에서 넷째 줄 하나의 물건 일부라도 민주 볼게요. 일부라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쭉 읽어볼게요. 난데를 밑줄 긋지 마시고 타인의 임야 일부만을 개간한 자, 그죠? 그 일부만 개간하죠. 그에만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죠? 그 일부 그 개간 부분에서 유치권을 항변하인데 거래상 개간 부분과는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요? 유치권의 객체가 임야 개간 부분에 한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청구 첨부를 배청해서 위법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분리할 수 있다 뭐요? 일부만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적물 뭐요? 일부에 대한 유치권 성립도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체크할게요. 2번 판례. 유치권에 대해서는 뭐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도급 배웠다, 그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공급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누구 거요? 도급인 겁니까? 수급인 거요? 수급인 거잖아요. 그죠? 수급인 소유입니다. 그 수급인이 그 공사비 채권을 담보할 목적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거니까 안 돼요. 그죠? 예. 타인 소유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요? 수급인 겁니다. 공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뭐요? 그 목적물로부터 모든 채권이 아니라 뭐요? 유치권자가 뭐요? 유치하고 있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자, 기억. 그 채권이, 미적 볼게요. 그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거기까지. 다만, 그 목적물로부터 뭐요? 생긴 채권이면은 그 채권의 성립 시기는 안 따집니다. 성립 시기는 불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즉, 그 목적물은 뭐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 없어요. 먼저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뭐요? 유치권자가 나중에 그 물건을 점유를 하게 된 경우도 상관이 없어요. 자, 주기를 볼게요. 다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관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요? 목적물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뭐요? 생긴 경우도 사후에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도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어떤 거냐? 하여튼 그 문구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타인의 시계를 외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 수리비 채권 유치권이 없죠, 그죠? 외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시계가 고장나서 가져옵니다. 그때까지 외상을 안 갚았죠. 그럼 뭐요? 이미 그 전에 생긴 채권이지만 그 시계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뭐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이든 뭐요? 그 전에 생긴 채권이든 상관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외상으로 그다음 변제가 안 됐죠. 그럼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부분요. 예,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느 것을 정확히 외우느냐? 유치권으로 담보될 못하는 채권을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뭐예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겁니까? 수리비 채권 채권이요. 당연히 그 물건부터 생긴 채권 맞죠? 그 다음 3번 대표적이다 그죠? 점유자가 그 물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죠? 그 물건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 5번 공사업자가 공사했죠 그죠? 그 물건을 그죠? 그 공사비 채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이런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해요. 나머지 가능하시면 나머지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근데 옆 페이지 옆쪽에요 오른쪽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채권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채권이시면 돼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뭐요? 임대차 목적물로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죠? 예. 임차인의 어떤 차임 등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금도 똑같죠? 전세금 채권이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채무불이는 뭐예요? 사람이 잘못이죠, 그죠? 그 물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매매대금은 당연하다, 그죠?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1번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19회차.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키 포인트 단어를 체크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첫째 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혈액이 발생한 이후까지 밑줄 것이고 이후 동그라미 할게요. 이미 뭐요? 그 부동산에서 뭐요? 경매 개시 경매 개시 결정이 뭐요? 기입되고 압류가 되었습니다. 압류 효력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뭐요? 그 부동산을 공사업자가 뭐요? 공사를 맡아서 공사비를 지출했죠. 공사비가 생겼다 그죠? 그때 그 공사비 채권에 대해서
경락일에 대해서 뭐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인정된다면 아무리 뭐요? 내가 경락받아도 전혀 의미가 없죠. 그죠? 언제든 유치권이 성립해버리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의무가 갑니다. 이것은 국가의 어떤 강제 집행 절차 등의 어떤 농락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지막 줄 경매 절차 매수인 다른 말로 뭐예요? 경락입니다. 경락이라는 게 뭐예요?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답니다. 시간적 순서죠. 경매 개시 기입 등기 후 뭐예요? 압류 효력 발생한 이유입니다. 그럼 2번 손댈 필요 없어요. 자 볼게요. 이미 뭐예요?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 개시 절차가 뭐예요? 기입돼서 뭐예요? 등기가 되기 전이죠. 그죠? 그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공사라고 공사비 체크해서 유치권을 발생했죠. 이걸 뭐예요? 경락이라는 게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격이에요. 그러면 시간적 간격은 뭐예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뭐예요? 기입됐죠. 그리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비 채권에서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뭐예요? 유치권자는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그럼 반대로 그 전에 생긴 것이라면 뭐예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 키포인트 단어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뭐예요? 우리가 기억치 않으면 못 찾아내면 돼, 이 지문은. 그래서 항상 그 지문에서 그 단어를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단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유치권 효력 점유로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